네, 안녕하세요. 그래픽 for Public Health to Data Visualization example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R을 깔고 RStudi오를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콘솔 창이라고 해서 명령어를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환경창입니다. 지금 저 때문에 안 보이시죠? 이 환경창인데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이나 플랫을 보여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제 강의록이 있는데요. 챕터 9 그래프 요 챕터 9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거 있죠. 요거 토글 사이드바를 누르면 이제 이게 나오고요. 토글 사이드바에서 가서 요 9번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9번을 볼게요.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이지 데이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할 건데요. 이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다 컨솔을 하고요. R 스크립트를 하겠습니다. R 스크립트를 해서 뭘로 할까요? easy data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이 RM 리스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 많이 떠 있을 때 이걸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URL을 가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사진들이 있죠. 이런 사진을 제가 해서 다운로드해서 이지를 다운로드 하려고 해요. URL 인자가 잘못됐네요. 왜 그러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IMAGEs.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니까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터미널에서 만드셔도 되겠죠. mkdir images 만들어줍니다. 뭐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images. 자,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그럼 이미지라는 것에 이제 됐죠. 자, 이미지라는 걸 해서 이 이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 있습니다. 데이터 스텝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셋 앤 데이터 스텝. 데이터 똑같은 방법으로 URL을 정하고요. 파일을 좀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이 URL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 URL이고요. 이거를 데이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데이터 폴더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자, 그러면 데이터에 한 1.6메가 정도 되는 파일이 됐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식의 이 숫자가 이제 이지 피크들을 보이는 거죠. 앞에 설명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좋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좀 구식 방법으로 데이터 클리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클리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패키지 로드 패키지 좀 해볼게요. 타이디버스 가져올 거고요. 카렛 가져올게요. 브러리 케이블 HTML DOMC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인스톨 패키지즈 해서 타이디버스 해서 깔아야 되겠죠. 안 깔리면 여기 없으면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저는 타이디버스를 이미 깔았기 때문에 안 깔리는 거고요. 네. 또 마찬가지겠죠. 나이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케이블 엑스트라나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UMC는 여러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
OMC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좀 스캔해 볼게요. MM에다 데이터 스캔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요걸로 이게 빈칸이 있으면 다른 데이터로 생각해서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8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있네요. 여기 MM을 볼까요? 이거 안 되나?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48번째 밑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48번째래요. 그러니까 나는 1부터 48번째는 없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48번째 있는 건 없애고요. 그리고 1부터 48번째는 좋은 데이터잖아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3개짜리로 만들어서 하고 두 번째 것만 가져오고 콜 네임즈를 가져온다. 이렇게만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게 그 로드의 이름이잖아요. 요 로드에. 그러니까 난 두 번째 것만 가져와서 콜 네임즈라고 바꾸겠다. 그럼 콜 네임즈 하면 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네임이 나오게 되면 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로 뭐라고 하냐면 이 데이터 클리닝을 하는 이유는 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일인데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누가 이쁘게 엑셀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눈을 떴냐 안 떴냐라는 정보도 있네요. 그걸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라는 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점점점. 첫 번째 로드, 어떤 로드일까요? AF3에 대한 로드일 거고, 두 번째가 F7에 대한 로드일 거고, 그 다음에 F3에 대한 로드일 거잖아요. 그 값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스플리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스플리트를 하냐면, 이렇게 스플리트를 하면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나온다는 거죠. 이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요 하나부터 시작해서 10개고 49,700개까지가 있는 거죠. 그럼 14970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네,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각 일렉트로 노드별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른 거를 언네스트를 해주게 됩니다. 언네스트라는 거는 이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데이터가 되냐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 줄줄이 쭉 늘어서게 되는 거죠. 이 줄줄이 늘어섰을 때 이런 건 이제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값이 이제 중요. 요 값을 밑으로 쭉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로우 1이 이제 아까 말한 이만큼 있겠죠. 어느 여기에 이것들을 옆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운 다음에 거기서 웨이브라는 데이터는 아까 원래 있었던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밸류를 요거를 점이 있어서 문자로 인식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숫자로 인식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게 됩니다. 1은 1대로 그룹을 줘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룹을 줘줬을 때의 컬럼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양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이거. 1번의 첫 번째는 AF3, 1번의 첫 번째 초에, 첫 번째 세컨드의 첫 번째 노드는 AF3 노드, 여기. 어디 갔죠? 여튼, 여기. 그 다음에 F7, 여기 있죠. 요 노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걸 딱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순서대로 맞춰주게 되고, 아까 그룹을 해놨으니까 반드시 언그룹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배워서 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224,690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했는데 이 나열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스프레드라는 걸로 해서 옆으로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스프레드 명령문을 좀 보면 키를 컬 네임을 키로 해가지고 옆으로 쫙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빈칸이 생기면 옆으로 하다 보면 빈칸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별칙값이니까 우선 제로로 먼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되는 거죠. AF3, ABCD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셀렉트를 하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까 콜네임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콜네임즈 요 순서대로 데이터를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셀렉트 콜네임즈 이렇게 해주면 이 순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레인지를 해줘서 이지 데이터를 최종 만들게 됩니다. 이지 데이터 볼까요? 우리가 좀 익숙한 데이터 양식으로 그랬죠? 여기까지 첫 번째 단계 데이터 클리닝이 됐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요,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 가능한, 흔히 분석하는 가능한 그런 폼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지 데이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을 감았냐 떴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았냐 떴냐라는 것을 eye detection이 1이라는 명령어인 경우에 if else, 그런 경우에 오픈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losed로 해달라는 걸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소개를 아까 준 사이트에 가보면 그 데이터 소개가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17초 동안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초는 0초부터 117초까지가 되고요. 그 랭스에 대한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eye detection 0은 close로 second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보면 몇 초까지 갈까요? 네, 이제 56초 정도 됐고, 이렇게 초를 만들어서 시계열적인 데이터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빨리 돌긴 하는데 조금씩 늦게 돌 수가 있어가지고, 그 워크샵이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만 하는 겁니다. 저만 하는 코드가 되고요. 저만 하는 코드는 좀 컴퓨터를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어 개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리눅스 쓰시는 분은 이걸 통해서 코어 개수를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롱폼으로 다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이지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었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로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터가 됐죠. 그 다음에 롱폼으로 하나 만들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롱폼은 다시 키로 주고 밸류를 주고 뺄 걸 빼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눈을 떴냐 안 떴냐, 그리고 초가 되고 각 일렉트론 넘어보다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키를 잘 보시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데이터를 와이드 폼으로 할 거냐 롱 폼으로 할 거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코드를 짜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염두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피봇 롱거 펑션을 쓰거든요. 이 겟더 대신에. 그거는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안 되시는 분은 피벗 롱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서 보시면 이게 안 되시는 분은, 근데 지금 아마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다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롱폼으로 하는 경우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First visualize data element.
눈을 뜨고 감은 거를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더 없애야 되겠네. 자, 지지 플랫이라는 걸 가져오고요. 거기에 X축에는 초를, Y축은 0.5 정도로 일정하게 한 다음에 P를 I 디텍션이 0은 아니냐에 따라서 저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 색깔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DOM 타일인데 이 타일형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죠. 네, 제가 요거 빨리 그리려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검은색은 보니까 0이 눈을 뜬 거고, 아니지, 눈을 감은 거고 1이 눈을 뜬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랬나요? 0이 감은 거네요. 0이 감은 거고. 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GOM 포인트로 하면 점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컴퓨터가 잘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일시, 백, 천, 만, 10만 개를 하니까. 그리고 큰 의미도 없죠. 네, 포인트라는 거 01, 01, 01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테일이라고 해주는 걸로 그리면 좋고요. 이게 몇 가지 옵션들을 좀 해볼게요. 네임은 iState, 요거를 iStates로 바꾸고요. 리미트는 0에서 1까지로만 할 겁니다. 그리고 close, transit, open이라는 걸로 요 라벨링을 좀 바꿀 거고, 그때는 0, 0.5, 1 포인트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stem 클래식을 하면 여기까지만 돌려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y도 0, 0.5, 1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x도 0, 30, 60, 90, 117초만 나타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레이쇼는 1대7로 해주면 좀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죠. 네. 요거는 이제 눈을 이게 0이 클로저. 이제 안 헷갈리죠. 아까는 0, 1로 했으니까 헷갈렸는데, 눈을 감았고 떴고 감았고 떴고 했는데 요때 이제 각 웨이브의 피크에 따라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다른 노드의 액티비티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노드 액티비티를 보기 위해서는 그 노드 액티비티를 그냥 그려볼게요. 자, 롱 파일을 했는데요. 롱 파일을 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걸 빼고 x에다는 로우는 sec랑 똑같은 거죠. 로우 n이 됐는데 로우 n도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로우 n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보고 컬러를 i로 해가지고 눈을 떴냐 감았냐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고요. 포인트도 그립니다. 라인과 포인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진 않죠. 왜냐 그러냐면 여러 노드가 한꺼번에 그려져서 이 노드별로 그린다라는 게 파셋, 그리드, 그리고 일렉트로로드 여기까지 하면 그 로드별로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가 힘들어하네요. 로드별로 그렸더니 뭐 그림은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전부 이렇게 좀 그냥 나오잖아요. 좀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 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웃라이어예요. 이제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줘야 이 웨이브 폼이 나오게 됩니다. 펜 클래식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그냥 뒤에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웃라이어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웃라이어. 요 점점점 있는 게 문제가 돼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아웃라이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스플랫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플랫이라고 하고 일렉트로로드를 주고 액티비티를 주고 컬러를 I로 해서 박스플랫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노드별로 노드별로 박스플랫을 그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 밖에 있으면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아웃라이어니까 이거를 아웃라이어를 잘 보려면 어쨌든 로그 트랜지션으로 하면 조금 그 이렇게까지는 이상하게 안 보이겠죠? 확실히 여기에 아웃라이어가 있네요. 아웃라이어는 메디안 인터컨타일의 3배 이상이 되는 거면 크게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측정의 에러다든가 정기적 에러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해볼게요. 이 에러를 줄이지 않고 t-테스트를 해볼게요. t-테스트는 이제 일렉트 로드별로 묶고 이거를 데이터마다 테스트를 해주고 i마다 액티비티를 관찰해주고요. 이걸 갖고 스탯으로 하고 서머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t-테스트를 하나의 표로 좀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스티메이션 값이 나오고 테스트 나오고 p-밸류가 나오니까 좀 한꺼번에 보기 편하고자 저거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좀 명령문을 요거는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t-테스트를 반복해서 해봐라. 또는 아노바를 반복해서 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설명을 하면 똑같이 아까처럼 해서 디퍼런스를 하는데 요 위에를 이제 HTML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HTML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표가 저절로 생성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를 저절로 생성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코옥하는 분들이 이렇게 돌려달라 저렇게 돌려달라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굉장히 귀찮아지죠.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달릴 때마다 표를 아니라 그냥 아웃컴을 주면 좀 보기는 편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제 방식으로 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표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스케일 메디안이라는 펑션을 좀 요거 지울게요. 자, 스케일 메디안이라는 펑션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왜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노드가 지금 14개잖아요. 그럼 14개마다 이 구문을 쓰는 건 저한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퀀타일로 해서 x의 25% 구문을 q1으로 75%를 q3으로 하고 이 둘의 차이를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함수로 제가 만들었어요. 만약에 메디안이 x보다 작으면 인터쿼타일로 한 다음에 1로 해주고 아니면 인터쿼타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어떤 데이터의 크기를 좀 정해달라. 그래서 스케일 메디안을 만들어서 어떤 스케일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Z스코어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민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민으로. 요거는 이제 ABS 절대값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는 얘가 더 작을 테니까. 자, 그래서 Z스코어를 만드는 겁니다. Z스코어. Z스코어를 만들어서 이제 써보려고 그래요. Z스코어가 보통
2.5 이상이면 아웃라이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지 롱 1을 만들 건데 이지란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것도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스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룹 바이 일렉트로 로드별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이 로드별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Z스코어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마다 아까 스케일 메디안이라는 펑션을 구해놨죠. 거기에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맵이라는 걸 쓰면 지금 했던 거를 레스트된 그룹별로 다 같이 계산하는 반복문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per i는 레인지 이거 파이썬이네. 파이썬에서 파이썬이든 아니든 per i는 레인지 요거 있죠. per i in range 1부터 10 이렇게 해서 반복문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반복문을 요 맵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해서 한 번에 이제 다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데이터와 Z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Z스코어가 2.5 이하인 것만 클리닝을 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롱 파일은 Z스코어가 2.5인 애들로만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 플러스 다시 그려볼게요. EL1으로 박스 플러스 똑같이 그려보면 이제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아까랑 얼마큼 다르냐?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했더니 이제 좀 돼요. 그래서 보니까 AF3는 눈을 뜨고 크기에 따라 액티비티가 좀 차이가 있고요. 요건 거의 차이가 없고 이러네요. 아까는 우리 피벨 지웠네. 아까 그 T테스트 구한 거 볼게요. T테스트 구한 거는 P밸류가 유의한 게 별로 없었죠. 하나, 둘, 꽤 있지만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P밸류를 구하면 좋죠. 여기서 이제부터 컴퓨터가 돼서, BOMC는 뭐냐면, 코어 몇 개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어가 아까, 48개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 코어보다 하나 정도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요 지지플랫을 그릴 때 이제 아까 이상하게 나왔던 요 그림 있었죠. 요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똑같이 그리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DGL1이죠.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네, 이때부터는 좀 컴퓨터가 오래 걸립니다. 가끔씩 이제 컴퓨터가 멈추질 않나 이런 걸 좀 써줄 필요는 있어요. CPU를 1.3 정도만 쓰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자, 그럼 이제 아웃라이어가 없으니까 이런 찌글찌글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나요? 이걸로 가지고 눈이 떴다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눈을 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푹 하고 그 웨이브가 떨어지는 것들은 보이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푹 떨어진 다음에 눈을 감고 푹 올라간 다음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폼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눈을 뜰 거냐 말을 거냐 이거를 예측을 좀 하면 겠죠.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건데요. 요걸 아이 디텍션 말고 아이 스테이투스로 가고요. 클로즈 오픈으로 가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가 되는 거죠. CPU를 100%까지 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117초도 맞췄고, 요거에 액티비티를 구했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그 데이터에 어떤 원하는 식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된 거 같아요. 네, 데이터 이제 충분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고, 클리닝 됐습니다. 이제 클리닝을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이드폼과 롱폼을 하나씩 만들려고 그래요. 와이드폼과 롱폼은 뭐냐면, 와이드폼으로는 분석을 하고, 롱폼으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고 하고요. 와이드폼과 롱폼 바꾸는 건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에 적극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데이터는 우선 스플릿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석은 이번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한 머신러닝 테크닉으로 한번 분석하는 것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레 패키지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거고요. 이 카레 패키지 안 됐으면 이제 세시드는 이제 그 랜덤 변수 주는 건데요. 랜덤 변수가 할 때마다 바뀌니까 랜덤을 1로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DFS로 습관인데요. 그냥 어떤 데이터든 DFS로 그냥 바꿔 놓습니다. 이름을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I detection second row name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요거를 예측할 건데 얘가 있는 게 여기는 second가 있고 second 도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그 저걸로 있으니까요. 어디 볼게요. 네,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트레인이 아닌 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트레인 인덱스를 만들 건데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create data partitio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할 건데 i를 그 눈을 떴냐 감았냐를 두고 80%의 확률로 그 중복해서가 아니라 한 번씩만 뽑아가지고 어떤 변수를 만들려고 해요. 좋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80% 확률이 이제 요 시드에 따라 랜덤하게 결정이 됐죠. DF 중에 트레인 인덱스에 소속한 거는 트레이닝으로, DF 중에 트레인 인덱스에 소속되지 않은 것은 테스팅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 한번 볼까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트레이닝 중에 i를 그룹으로 해서 카운트를 해줘서 보여줘라 라고 하면 59,000개가 똑같이 됐나요? 똑같이 됐네요. 이거를 만약에 시드2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볼게요. 똑같네요. 이게 바뀌진 않네요. 자, 이거를 10으로 하면 그래도 안 바뀌네요. 이게 랜덤 변수인데 크게 뭐 차이가 있진 않네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GBM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덤 포레스트 방법인데요. 그래서 GBM 먼저 그냥 써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그냥 알아서 피팅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를 여기 점하면 모든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고 메소드는 GBM 메소드를 쓸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돌리기 전에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벌써 다 돌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빨리 돌았네. GBM hit 1을 한번 돌려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트리를 나눠서 이렇게 했을 때 어큐러시가 79% 정도 나오네요. 정확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리절트만 뽑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는 건 여기서의 어큐러시 정도 봐야 되는데 맥스 값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맥스 CCU R 어큐러시가 없네. 네, 어큐러시가 이거 저거 여기서 이제 어큐러시만 가져와야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해줘야죠. full accuracy 데이터로 만들고 가져야 되나? ACCU, ACCU, R이 하나 더 있었네. 이렇게 가져왔죠. 요 중에 그 맥스 값만 좀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맥스 값을 주로 찾는 거라서 79%, 이걸 좀 높여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요 정도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방법을 통해 요건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서머리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크게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렐러티브 인플루언스인데요. 어떤 웨이브가 흔들릴 때 그 눈을 뜨고 감고과 영향이 가장 많이 흔들리냐. 그러니까 저 수치가 클수록 관련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P7이나 O1하고 F8이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여기 보면 어디 갔죠? 네, P1, P7, 3, 4. 그림을 좀 잘못 가져왔나 보네. 요거 어디겠죠? 5원, 요거. 딱 50피탈 롭 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50피탈 롭하고 프론탈 롭 쪽에 웨이브 폼이 눈을 뜨거나 감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왔죠. 아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머신러닝의 기법들을 다 공부하기보단 머신러닝 중에 어떤 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자문도 좀 구해보고요. 공부도 해봐서 좋은 모델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오늘 하는 건 머신러닝이 아니니까 여기서 KNN 모델만 그냥 한번 더 돌려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KNN 모듈 중에 우리가 흔히 뭐 repeated cross validation 이런 얘기 쓰죠. 그래서 tenfold, 10 times repeated cross validation을 하고요. ST는 현재 시간이거든요. 이건 현재 시간이거든요. 현재 시간을 ST를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in the time을 주고 빼면 얼마 만에 4초 걸렸네요. 4초 만에 됐죠. 그러면 KNN hit 1을 하면 어큐러시가 이제 96%까지 증가를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뭐 패키지를 쓰느냐 뭐 크게 좀 허무하죠. 패키지만 잘 쓰면 더 예측력이 좋아지니까. 하여튼 우리가 클리닝을 했고 이걸 통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지금의 데이터로서는 여튼 96%의 예측으로서 이런 모델을 잘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 클리닝을 할 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클리닝하는 이제 마인드를 잘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은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 놓을게요.